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전국에도 이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연구 가운데 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의 순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증상의 순서가 있다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무척이나 다양한 것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은 물론이고 설사나 구토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미각이나 후각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호흡기 위주의 증상 중심으로 보고가 됐다가 이 환자가 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상이 추가된 건데요. 이에 대해 미 국립전염병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처럼 광범위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코로나19의 이런 특징을 우려했는데요. 방역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비특이적입니다. 이게 저희가 코로나를 관리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대부분은 가장 인지하기 쉬운 거는 발열과 기침 그리고 근육통과 같은 그런 증상들과 또 구토 같은 그런 증상들, 구토 설사 같은 그러니까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소화기 증상들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특이한 증상으로는 후각이나 미각 소실하는 것들은 다른 감염증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코로나19에서의 특이적인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의료진은 물론이고요. 방역당국 또한 당혹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에 일정한 순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지난 2월 WHO에 등록된 중국인 환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증상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정한 순서가 발견됐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가장 먼저 발열이 나타나고요. 이어 기침과 근육통, 그리고 구토, 설사로 이어졌습니다. 연구팀은 또 이런 특징을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의 경우 기침에서 시작해 고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에는 구토보다는 설사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와 이 코로나19의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던 거죠. 예, 순서가 있다니까 놀라운데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발열 다음 기침, 그리고 근육통, 구토, 설사 순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잘 살펴보면 다른 질병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번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워낙 사람별로 증상이 다르고 변수가 많은 바이러스다 보니까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꼼꼼한 진단 검사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증상 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설명해 주신 이런 증상의 순서들 무증상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이 다양한 것은 물론이고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무증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검사라든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무증상의 사례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더 우려스러운 건 이 코로나19가 무증상 상태에서도 강한 전파력을 지닌다라는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코로나19의 기본적인 특성이 과거 메르스나 사스하고는 다른 측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한테 전파를 시킬 때에는 임상 증상이 발생을 한 이후에 보통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굉장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수가 모인다면 지금 사실은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자기가 잠복해 있는지.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그 촉진적인 효과는 뭐냐면 본인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많이 전파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전문가들의 말들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위생 수칙이라든지 어떤 뭐 철저한 방역 수칙 이런 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 나타났다면 빠르게 이제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는 모두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 수칙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코로나19 증상에 순서가 있다는 점을 살펴봤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나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 지역사회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